내전 지역까지 취재를 하는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PD 김영미 PD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희한테 섭외를 받으시고 아직 좀 추운데 길거리에서 토크하냐고 걱정하셨다고. 저기 너무 이제 해외 쪽에 이제 다니시니까 국내 소식에 조금 예. 아니 그 원래 PD님이 꿈이셨어요? PD가 꿈은 아니었고 네네. 그런 직업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예. 원래는 전업주부였어요. 아, 정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혼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사진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었는데 카메라를 새로 사려고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동영상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사서 어디를 갔냐면 동티모르를 갔거든요. 갑자기요? 아니 근데 얘기가 너무 갑자기 점프가 돼서 제가 일자리 알아보려고 신문을 보다 보니까 동티모르 여대생들이 참혹하게 이렇게 죽은 시신 같은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됐는가? 그 방송을 계기로 이제 아침 방송에 PD로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아침 방송. 그렇게 아침 방송을 잘 하고 있을 때 9.11 사건이 터진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가 민간 여객기 넉 대를 납치해 미 무역센터와 국방부 건물에 잇따라 충돌해 2,978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거기에 어떤 명분이 또 나왔냐면 아프가니스탄 여성 해방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미국이. 그래서 또 공격을 해야 된대요, 아프가니스탄을. Afghanistan's people have been brutalized. Women are not allowed to attend school. You can be jailed for owning a television. 근데 그 순간 저한테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여자들이 어떤 환경에 있길래 그 초강대국 미국이 가야 될까라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겼었거든요.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전운이 고조가 되는 그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길 또 가신 거예요. 뭘 모르고 호기심이 두려움을 앞선 거예요. 몇 분이 가셨어요, 취재하러? 저 혼자 갔어요. 네. 위험 부담을 가져도 나 혼자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6mm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러면 1시간짜리를 우리는 만다고 표현하잖아요. 1시간을 말고 그냥 기승전결 인트로를 뭘로 치고 뭐 이런 생각만 계속 하니까. 야 이거 뭐 우리 전문 용어. 예. 방송가의 전문 용어들이죠. 1시간 말고 그렇죠, 뭐 그렇죠. 30분 말고. 예. 그래서 어떻게 취재를 하셨습니까? 제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찍으러 왔잖아요. 예. 여성을 못 찍어요. 왜요? 그 부르카라고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가 안 되시죠? 카메라를 들이댈 수가 없어요. 맞아. 남자들의 허락이 없으면 여자들이 찍을 수 없고 이게 일주일 넘게 개점 휴업인 거예요. 방송을 못 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네. 이제 막 생기기 그렇죠. 시작하죠.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찍었다는 건 이건 정말 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 카불 방송국에 예. 마리암이라는 여자 아나운서가 탈레반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라는 방송을 한. 오 년 만에 방송을 재개한 카불 방송국. 놀랍게도 첫 방송에 여자 아나운서가 등장했다. كتابة المحترم الحاج أستاذ قاري بركة الله سليم
이 아나운서가 유일하게 얼굴을 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가 생각이 나서 무작정 이제 그 카불 방송국을 갔어요. 마리암을 좀 찍을 수 없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러 갔더니 마침 마리암의 오빠가 거기 PD인 거예요. 아, PD가 또 오빠세요, 네. 그분의. 예. 그래서 그 오빠를 만나서 설득을 했죠. 나도 PD고 너도 PD인데 내가 지금 망하고 있다. 도와줘라.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생각해 보겠대요. 근데 이렇게 제 인생에 머릿속에 있는 인생샷 중에 몇 장면 안 되는 장면인데 그 석양에 부르카를 쓴 여인하고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퇴근하며 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 제가 마리암이구나. 어떻게든지 저기 설득을 해서 섭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집에 들어가서 설득을 해서 마리암이 자기 하고 싶다고 오빠한테. 참 진짜 마리암 씨 누군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어떻게 성공적으로 취재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막 그 탈레반이 물러난 곳에 신여성의 개념으로 방송도 하고 이분이 탈레반 때 비밀 여학교를 또 운영을 했었어요. 문 뒤를 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숫자하고 글자를 가리켰던 그런 거 새로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으로서 뭔가 해보려는 그런 것들을 촬영할 수 있었고 탈레반 정권 5년은 아프간 여성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سال تجهیز طالبان ما تانستیم روی خود علاج کردیم آرایش چی میگیریم آرایش کردن نمیتونستیم 한 신부 친구가 불려나왔다. 누가 불려나와도 무대 위에서 그들은 거침이 없었다. 이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억압당했던 아프간 여성들이다. 이제 그렇게 여자들 찍을 때는 괜찮은데 수도 카불만 외곽으로 나가서 이제 실감을 했던 게 바로 아까 같은 위험한 상황. 네. 총격전을 처음 본 거예요. 아, 직접 눈으로. 지뢰가 터지는 것도 보고. 어우. 예.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한 건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말자. 내가 몰랐으니까 이렇게 왔다. 내가 너무 뭘 몰랐구나. 한 번의 경험으로 됐다. 됐어. 끝이다. 와서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원본을 계속 보잖아요. 네. 거기는 여성들이 자꾸 떠오르는 눈에 거예요. 아른거리세요.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그분들이 제 머리 파마를 해줬어요. 아, 그분들께서. 예. 네. 근데 많은 힘이 달라갖고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길고 막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파마가 됐었는데 그 머리를 풀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립더라고요. 거기도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나도 엄마들은 하루 세끼 애들을 밥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민촌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싸움도 하고 전쟁 나기 직전에 작별 인사를 하고 온 가족이 있어요. 전쟁 끝날 때 그 가족을 찾아갔는데 만약에 가서 가족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방송만 아니었다면 아마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갔는데 다행히 그 가족이 살아있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서로 잘 살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혹시 그 피디님께서 취재하신 나라 가운데 또 잊지 못할 나라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 이라크라고 그 다음에 해에 이제 전쟁이 났던 나라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사담 후세인 시절에 또 다시 취재하러 거기를 갔는데 당시에 이제 이라크 전쟁 나기 전에 이라크의 모습 그래서 전쟁 준비라는 게 이제 뭐 식량을 쌓기도 하고 또 석유도 몰래 좀 많이 사와갖고 비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독재 국가나 전쟁 지역 가서 취재를 할 때 상당히 비굴해요.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쿠데타가 났다 그러면 거기 빨리 줄을 서야 취재가 되거든요. 자동으로 가서
이번에 새로 쿠데타로 잡으신 분이시죠? 얼굴이 딱 그 관상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정글의 무장 세력 사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총 하나 좀 쥐고 있다는 한 가닥 한다는 그런 무장 세력의 리더십한테 가서 아부를 하는 거죠. 정글에서 나뭇잎 달고 나오고 해도 걔가 실력자면 거기 가서 아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잘 어울려세요 군복이. 한국 오면 인천공항부터 제가 딱 어깨를 딱 피죠. 인천공항부터. 내가 한국인 아부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 좀 이게 취재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취재진들도 좀 만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전쟁 지역 가게 되면 호텔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있어요. 서로 이제 아프거나 그럴 때 챙겨주기도 한데 이제 제가 뭐 두통 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각 나라 두통약들이 막 와요. 세계 각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한 번은 그런 적 있는데 아침 식사하는 그 식당 있잖아요 호텔에 거기 내려갔는데 딱 미국 기자들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날을 사담 후세인 체포하는 작전을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자들은 어디선가 소스를 들어서 갔구나. 간 거죠. 아침 막 먹으러 내는데 미국 기자가 딱 없으니까 벌써 사람들이 다 뭔가 부러졌구나. 야 그렇게 어저께까지 나 아프다니까 두통약을 주던. 야 이 취재 앞에서는. 미국 기자도 이거 뭔 일 있다. 이러면서 막 안 먹고 막 다들 우다다다 가더라고요. 피디님도 같이 따라가셨어요? 아니면 그냥 식사하셨습니까? 일단 밥은 먹었어요. 왜냐면 지금 벌써 늦은 거거든. 쟤도 벌써 갔으니. 이미 늦은 거거든. 아니나 다를까 아주 뭐 대형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이제 취재를 방향을 또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 이게 실제로 그 취재진 사이에서 그 뭐 불문율 같은 게 좀 있다면서요? 목숨이 위험할 것 같으면 특종을 포기하죠. 특종은 정말 한 발짝만 가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위험한 곳에 또 특종이 있고 특종을 쫓다 보면 내 생명이 또 위험할 수 있다. 진짜. 그러니까 해외 외신들 보면은 그렇게 해서 피랍되고 납치돼서.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시리아 내전 때 IS 수장과 인터뷰를 주선했는데 너 안 올래? 뭐 선착순이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와 진짜 무섭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랑 친했던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솔깃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갔다간 납치당할 확률이 높은 거지. 참. 아니 그 저기 취재하다 보면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 적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폭탄 테러를 거기서 당했어요. 시장 같은 데인데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몸이 붕 날아가는 날아가요? 거예요. 먼저 날아갔어요. 날아가면서 내가 지금 왜 날아가지? 라고 하고 있는데 엉덩바가 찢듯이 꽝 떨어지면서 그때서야 소리가 났어요. 꽝 하고. 제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은 나 밑에가 없나 보다 라는 생각에 쳐다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미군들이 저보고 마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때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다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래서 이제 실려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꼬리뼈가 다 부서졌다고. 그러니까 엉덩방아 찌면서.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그래도 먼저 날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아가서 사는 거예요, 저는. 문제는 그것도 문제인데 치료받고 어쩌고 방송 전날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방송 전날 편집실에 이불 깔아놓고 편집을 하고. 왜냐면 이 꼬리뼈는 병원에 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목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와봐야 진통제밖에 처방해 줄 게 없다. 그래서 진통제 먹고 편집을 일단 하고 다음날 방송까지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잤어요. 시청자와의 약속이거든요, 저희는. 방송을 일단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게 PD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저기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다 비슷하실 우리 거예요. PD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꼬리뼈 부러지면 일단 우리는 그거 쉬어야지. 야, 이게 사명감, 이 시청자와의 약속 때문에 그 진짜 아픔을 이끌고 나는 그 아픈 것도 아픈 건데 그 트라우마가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천둥 치는 소리가 되게 그 폭격 소리하고 비슷하고 냉장고 문 닫는 소리는 그 로켓포 RPG-7 떨어지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 쿵 닫는 소리를 안 내려고 열 때마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긴장하기도 하고 다른 폭탄 테러 한 거는 이라크에서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창문가에 앉아 있다가 당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가에 앉는 걸 또 무서워하게 되고 항상 비행기를 공항에서 한국에서 타고 나갈 때 이륙하는 순간 다시 착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그래서 취재 나갈 때 우리 집의 짐들을 좀 정리를 많이 하고 가요. 만약에 내가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됐는데 내 짐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되면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큰 짐도 안 사요. 아니 귀찮게 뭐하러 아파트는 사서 투자는 하고 귀찮게 뭐하러 주식은 하고 재테크는 아예 그러면 귀찮게 무슨 재테크를 해요. 혹시나 모르 나중에 노후를 내가 지금 노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노후 자금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나랑 막 회의하고 내일 여기 가서 촬영하자 했던 애가 다음날 안 와요. 오는 길에 잘못된 거야. 인간이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신만이 아는 게 내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숙명인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 트라우마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현장에 가서 좀 더 충실하게 취재를 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저의 의무거든요. 지구 어느 나라에 가든지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러 가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한테 기본적인 정보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터넷에 나온 무작위적인 정보도 참고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취재를 해서 전문 지식이라고 하죠. 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 크로스 체킹이 된 이런 전문 지식을 참고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취재진의 의무예요. 누가 아무도 안 쓰셔도 상관없고 그렇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이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의무거든요. 진짜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혼자서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